니네 내부 안에서는 별 이게 의심은 없었던 그러니까 거지. 우리 내부 안에서는 선수들과 코칭 스타일. 아니 벤투도 사람이지. 그치? 냉철 인간 아니잖아. 어. 경기를 뛰는 거야 강인이가. 벤투 감독이 기회를 준 게 아니고 강인이가 스스로 기회를 얻은 거야. 이랜드 유소년 코치를 꽤 하다가 갑자기 이제 대표팀 코치로 갔는데 무슨 계기가 있나? 15세 감독 하다가 이제 프로팀 올라서 프로팀 코치를 하다가 대표팀에서 벤투 감독님 오시면서 제안이 들어왔지. 협회에서. 나는 프로도 만족하긴 했는데 그래도 더 외국 감독한테 배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표팀으로 오게 됐지. 그치, 월드컵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벤투 감독이 4년 정도를 이제 보장받고 대한민국의 최종 예선 같은 경우는 많이 통과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같이 한 거잖아. 벤투 얘기네? 그러니까 벤투는 자기 정의 멤버는 5명이고 코치 4명, 그다음에 감독님 5명이고 4명씩 있어. 나하고 영민 쌤은 축구 앞에서 또 우리 2002 때도 스텝 데리고 왔을 때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데리고 간 것처럼 원래 외국 감독도 이렇게 모셔오면은 한국인 코치를 한두 명씩 꼭 집어넣어. 왜냐면은 그 축구를 배워야 되고 자료도 남겨야 되고. 이것도 네가 해? 모든 총괄은 마이크 쌤이 거의 다 하고 이제 내가 옆에서 서브 해주는데 지금은 너도 감독을 할 수 있는 P급이 있지 않아? 나도 있지. 오, 그러면 이제 그 4년이라는 건 너에게 엄청난 보약이 됐네. 직접 유럽을 가지 않았지만 유럽 지도자한테 배웠기 때문에 유학했다고 생각하지. 그 4년 정도는 너도 이제 똑같이 해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뭐 똑같이는 아니어도 따라갈 수 있어. 8년은 좀 어려워도 4년은 할 수 있다는 거야. 훈련 프로그램 뭐 이런 건 다 따라갈 수 있지. 내가 최근에 이제 월드컵 갔다 온 그 멤버에 있던 애들 만나니까 태욱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내 칭찬을? 또 형같이 좀 옆에서 좀 이렇게 잘 해줘서 저희가 좀 버틸 수 있었다. 대표팀을 오래 하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많잖아. 그때도 이제 감독한테 의지할 것도 있지만 소통되는 어떻게 보면 형, 어떻게 보면 삼촌. 애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태욱이 너를 좀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김영건, 김태환 이런 선수들은 김태환 선수 한 팀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친했고 감독님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선수한테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지. 사람들이 자꾸 16강 형님 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16강 못 올라가면 내가 자비로 치킨 100마리 올라가면 옆 친구들 3명씩 데리고 오기. 구독. 싸움까지 해서 데리고 오기. 그럼 3배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좀 늘어났어. 근데 그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 얼마 있다가 손흥민 선수가 부상하셨어요. 흥민이까지 다쳐버리니까 형님 이제 치킨 날라오네요 막 이렇게 막 놀리고 그랬다고 나한테.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시아 최종 예선은 가장 쉽게 올라갔죠. 8경기 만에 확정을 했고 우리가 중동도 뛰어봤잖아. 중동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 근데 우리는 다 압도하면서 경기를 했거든. 우리 홈에서 이란 잡을 때도 압도하면서 승리를 가져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시아 예선을 봤을 때 월드컵에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하필 흥민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안면우절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 왜냐면은 우리는 부상당해봐서 알잖아. 특히 눈 근처에 부상당했을 때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 이 마스크 껴도 불안하고 머리로 오는 순간 피할 수밖에 없어. 이 몸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소니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훈련할 때도 쪼는 게 없었어. 경기력은 부상이어서 당연히 난 안 나올 거라 생각했어. 최고의 컨디션이 안 될 거라 생각했어. 쉽지 않지. 근데 흥민이는 그 경기를 위해서 제 목숨 걸고 한 친구야. 정신력이 대단한 선수야.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그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거는 소니밖에 없어. 그 사이에서 가랭이를 넣고 하는 건 쉽지 않아. 내가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A매치 하루 전에 들어와.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솔직히 시차 때문에. 그 다음날 풀 경기를 뛴다. 그거는 진짜 난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힘들었어 솔직히. 유럽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 뛰잖아. 진짜 힘들었어. 그래 나중에는 진짜 오기 싫을. 그렇지. 그 경기 뛰고 다음날 또 바로 또 가야 되는데. 그럼 영국 가서도 이틀 있다 또 시합해야 돼. 난 안 왔을 거야 나 같아. 2019년에 그 경기 이후에 벤투 감독을 약간 좀 이렇게 신뢰하고. 중립 지역에서 브라질하고 경기한 적이 있어. 벤투 감독의 축구를 당연히 코치니까는 신뢰를 하지만 진짜 내가 마음속에 이 사람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2019년 브라질한테 3대0 졌거든? 세계 최강 브라질이야. 당연히 수비하다가 우리가 근데 퍼백만 썼었거든 그때. 근데 파이어백 써가지고 역습해야지 승산이 있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훈련을 똑같이 하는 거야. 설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걸까? 근데 그렇게 똑같이 나갔어. 똑같이 나갔는데 우리가 결정력 차에서 3대0 나긴 했는데 점유율, 슈팅 숫자 그때 다시 보면 알겠지만 대등했어. 우리도 찬스 많았어. 근데 중립적에서 이 정도 브라질 상대로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다? 거기에서 내가 자신감을 확 얻었어. 이 축구 월드컵 가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확 들었어. 니네 내부 안에서는 별 이게 의심은 없었던 거지. 우리 내부 안에서는 선수들과 코칭 스타일.
아니야. 내가 천수 거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천수는 나는 다 알았죠. 그래서 천수 어떤 얘기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떤 걸 걱정하는지도 알고 있고 벤투 감독님하고 우리 선수들끼리는 진짜 신뢰가 있었어. 이 축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 선수들도 최근에 이제 만나보면은 벤투 감독 칭찬 엄청 성적이 나서 칭찬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경기 뛴 애나 안 뛴 친구들이나 그 안에서 너네들끼리 뭔가 정말 있었나 보더라고.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 좀. 대부분 그 선수들이 감독하고 코칭 스텝을 칭찬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경기를 뛰는 선수, 근데 두 번째는 운동이 뭐 안 힘들게 하는 지도자를 좋아하잖아. 근데 벤투는 내가 볼 때 되게 체계적이었어. 훈련도 그렇고 선수를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수부터 생각하고 선수에 맞게 모든 걸 스케줄을 짜고 이런 게 되게 체계적이었어. 그래서 선수들이 그거를 4년 동안 지켜보면서 흡족해했던 것 같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몰랐고 이제 브라질전인데 브라질전 이제 전반에 4대0이 됐다고. 뭐 브라질 세다는 건 우리만 알겠니? 전 세계 지나가는 애기들도 이제 브라질 하면 축구야 그러잖아 보통. 좀 내려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었거든. 아까 전반전만이라도. 아 전반전에 너무 많이 먹었어. 우리가 볼 먹기 전에 저렇게 수비했으면 더 내려갔어야 돼. 좀 더 내려가야 돼. 근데 그동안에 브라질하고 하던 친구들 보니까 다 많이 내리긴 하더라고 솔직히. 우리는 하더라고 그냥. 하다가 빠방 먹었는데 그때 좀 아쉽지 않았어? 첫 번째 아쉬운 거는 우리는 3일 만에 경기를 해야 됐고 브라질은 로테이션 돌려서 어느 정도 선수 쉬었고 근데 하필 그 974 경기장이었나 여기가? 운동장에 에어컨이 안 나와. 거기만 안 나와. 거기서 워밍업을 할 때 나도 느꼈는데 다른 데보다 한 4도, 5도 높아가지고 여기는 땀이 벌써 서 있는 데도 나더라고. 근데 우리가 극적으로 포르투갈 이거 16강 올라간 상태인데 회복이 덜 된 걸 뭐 코치셉도 느꼈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풀 전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미팅할 때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는 하던 대로 할 거지만 상대가 강팀이기 때문에 수비 조직을 밑에서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나올 거다.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버텨라. 이런 걸 얘기했어. 그 얘기를 했어? 오. 근데 일부러 내리지는 않을 거다. 자연스럽게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뭐 타이슨이랑 경기하면 자연스럽게 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 그 대신 우리는 전방 압박을 해야 되고 상대를 괴롭혀야 된다. 우리가 하던 대로. 왜냐면은 벤투 감독님이 4년 4개월 동안 안 바꿨는데 갑자기 브라질전이라고 바꾸면 꼬랑지 내리는 거잖아. 근데 외국 지도자들은 특히 벤투 감독 그런 거 되게 싫어. 자기의 플랜대로 하는 걸 원하고 선수들도 원하겠고. 근데 하필 골을 너무 빨리 먹었어 우리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브라질이 워낙 흥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흥이 났고 작은 아프리카지. 네이마르가 PK 두 번째 골 넣은 다음에 저 위에 간주성까지 뛰어 올라가더라고. 뛰어 올라가서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간중성? 경고잖아. 경고인데 경고도 안 주더라고. 개판이구나. 그래서 그건 열받더라고. 아, 뭐 하는 거 경기 중에 저 나가 시간 끌고 있네 막. 내 꼴cen가는 감독도 좀. 아, 그거 못 봤어. 저 오바지. 양아치 새끼네 저. 이거 감독까지 줘. 근데 다행히 우리가 후반전에 선수들이 다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다시 우리 하던 대로 됐고 뭐 브라질한테 기회는 줬지만 우리도 찬스를 많이 얻어냈잖아. 그래서 그 지금 질문한 건 뭐 잘잘못이 아니고 좀 아쉬워서 첫 골 두 번째 너무 빠바 터지니까. 벤투 감독님과 그렇게 강하게 하신 거고 지금 생각해도 나도 그게 맞는 것 같고. 너도 똑같이 처음에는 벤투 감독의 선발이 좀 이해가 안 갔다고. 그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번 벤투 감독님 체제에서는 감독님이 직접 다 뽑았거든. 아 진짜? 외부에서 추천은 해주지만 감독님이 다 경기를 6개월 정도 보시면서 이제 그 안에서 명단을 추렸기 때문에 감독님이 다 뽑았고 근데 의외의 인물이 꼭 한두 명씩 있었어. 그것도 그냥 감독이 뽑은 거 아니야? 처음에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 그 감독님 스타일을 아니까 내가. 특히 미드필드 부분에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선수를 뽑으면 아 이런 것 때문에 뽑았구나. 지금은 이해하지. 하지만 그때 이 선수는 풀에서 활약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왜 뽑았지? 근데 지금 끝나고 나서의 스타일을 보니까 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체를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같이 미팅을 하지만 결국 감독님이 뽑는데 근데 우리가 대표팀을 뽑으려면은 최근 마지막에는 한 85명 정도 명단이 있었거든. 그 명단 안에서 뽑으셔. 근데 그 명단 안에 들어가려면은 한 6개월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그 명단에 넣고 그다음에 명단에서 아 얘는 이제 빼도 되겠다 하면은 그 명단에 빼면은 절대 대표팀이 못 들어와. 빠진 애들은 이제 다시 못 들어오구나. 그럼 우리가 모르는 애들도 많겠네 그럼. 90명 정도니까 많지. 근데 그 안에 아닌 다른 선수를 뽑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 선수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이 명단에 넣고 나서 뽑아. 절대 그냥 외부에서 잘한다고 딱 뽑지 않아. 그러고도 들어와도 한동안 경기 안 뛰고 그러잖아 보통. 처음에는 잘 기회 안 주셔. 특히 어린 친구들 처음에 안 주고 우리 스타일을 알게 하시 운동하면서. 우리 스타일을 안 다음에 들어가게끔 만들지. 처음에 황인범 선수도 아시안 게임 있다가 들어왔거든요. 나는 솔직히 대표팀 실력은 그때는 아니었다 생각했어. 왜냐하면 패스미스가 많았거든. 얘가 얘기하는 건 초반이니까 걔 나이가 20살 초반 뭐 20살 뭐 그때니까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근데 지금의 인범이는 감독이 떠먹은 거 보면은 아 이래서
미드필드는 뭐 전지 패스 이런 거는 다 모든 감독들이 좋아하니까 그거 말고 볼 소유력 좋아야 되고 활동량을 수비 전환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으면 바로 수비해줘야 되고 벤투 감독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냐? 자기 스타일이지. 그래서 임범이가 처음에 성장하기까지 패스미스가 많고 그래서 조금 질타를 좀 받았는데 우리 내부에 있을 때는 이 친구가 뺏어오는 공들이 탈취하는 공들이 엄청 많아. 우리는 되게 든든했거든 이 친구가. 뭐 질타 이런 건 어찌됐든 안 보이던 사람이 들어오면 그런 시선으로 보게 돼 있지. 근데 지금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택을 자기가 또 많이 하고 지금 당장보다는 그 애를 볼 때 그 6개월 전부터 봤다는 거 아니야, 그치? 최소 6개월 봐. 그러면 다 안 넣었던 이유들은 있는 거네. 마지막에 오영규 뽑힌 이유도 그 전부터 상무 스태터 봤지 그 친구를. 갑자기 된 줄 알고 갑자기 된거 땡겨도 아니지. 갑자기 됐는데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 스타일을 다 알고 있었지 우리는. 미리 보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명단에 들어간 친구들은 K리그든 해외파든 이제 직접 가서 관전하거나 아니면 비디오로 다 관전을 하는데 우리가 코칭 스텝이 7명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 보지. 솔직히 나는 이렇게 뭐 저 경기는 왜 갔어? 뭐 하는 거야? 바쁜데 이랬는데 다 거기도 한 명은 있었구나 보는 애가. 내가 정규직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 왜냐면 좀 4강에 들은 것도 히딩 감독인 결과가 너무 좋았잖아.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든 것도 많았고. 근데 어찌됐든 히딩 감독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평가는 신구 조합부터 선수를 다양하게 많이 로테이션 했고 그 선수들이 나중에 또 다음 월드컵 때도 그 월드컵 때 못하면 활약했던 그게 좀 아쉬워서 정직원이 돼야지만 경기를 지키는 거에 아쉬움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는 히딩크 감독님 때는 우리가 계속 합숙했잖아. 1년 가까이 합숙했잖아. 그래서 선수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 근데 대표팀은 평가전 빼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벤투 감독님은 모든 A매치에 승리하고 싶어요. 정예 멤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는 여러 선수를 테스트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너무 짧다. 짧지. 그래서 이 선수들을 더 좋은 팀으로 만드는 게 벤투 감독의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아. A매치에서 테스트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 시간이 아까운 거야. 왜냐면 해외파들이 흥민이, 뭐 민재, 뭐 재성이 이런 친구들이 자기네 리그에서 경기를 하고 빨리 들어오면 3일 전. 근데 하루 전에 들어와. 그러면 하루 와서 운동 못 시키잖아, 그치? 그냥 전술련 좀 간단히 하고 바로 경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여력이 없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든 정예 멤버를 완성시킬까 요거에 초점이었고 플랜 B가 없었던 건 아니고 플랜 B는 전술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수 쪽으로 말고. 난 벤투 감독과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국가대표는 플랜 B보다 플랜 A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회 자리보다 기회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멤버를 짜는 게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 지면은 질타도 많고. 그러니까 네 얘기처럼 이게 되게 괜찮네. B보다는 A를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게. 대신 그 터키 전주련 갔을 때는 그래도 많은 기회를 줬지 새로운 선수들한테. 해외파들이 안 들어왔을 때. 근데 이번 월드컵 때는 또 생각보다 많은 선수가 뛰었어, 뛰긴. 그동안에 보는 것보다는 좀 많이 바뀌어서 뛰는데 이런 생각은. 이강인 선수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창 이제 대표팀 여론이 안 좋았을 때 끝날 때쯤 평가전에 이제 강인이 얘기도 좀 있었고 스페인에서 이제 불러갖고 2경기 다 벤치에 좀 앉혀 있는데 나는 그때 경기장을 갔었어. 그래서 이강인 뭐 뛰키라고 팬들이 그런 얘기 있을 때 이제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하잖아. 솔직히 내가 만약에 감독이었다? 그럼 나도 당연히 뛰겼을 거야. 분위기가. 근데 벤투 감독님이 이강인의 장점을 확실히 알고 있어. 근데 그때 왜 기회가 안 됐냐면 두 번째 경기에 솔직히 뛰키려고 했어. 뛰키려고 했는데 황의조가 부상을 당했어. 황의조가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오는 상황에서 교체 카드가 없었어. 그때 우리가 1대0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벤투 감독님은 이런 A매치 때 지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그래가지고 승리는 해야 되는데 강인이는 또 넣어야 되는데 테스트는 해야 되는데 국민들 생각도 알고 있었고 근데 미드필더를 한 명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백승호가 들어갔던 거고. 아니 벤투도 사람이지. 그치? 냉철인간 아니잖아. 근데 월드컵에서 뛴 이유를 되게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 그렇게 친선전 마지막 경기도 안 뛰키고 막 했는데 갑자기 월드컵에서는 강인이가 우리는 대구는 가도 안 뽑으면 또 가기도 전에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갔는데 경기는 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근데 경기를 생각보다 많이 뛰었어. 근데 강인이가 월드컵 6개월 전부터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 그지? 강인이는 공수 전환이 좀 약한. 그렇지. 근데
근데 6개월 전부터 그게 늘기 시작했어. 얘가 그걸 이겨내기 시작했어. 또 감독님도 파악했고 경기를 계속 보기 때문에 감독님은 되게 중요시 여겨요. 수비 전환. 공격에서 어느 정도 활약할 거는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수비가 이게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6개월 전부터 되기 시작했어. 친선전 왔을 때도 포인트나 이런 거는 괜찮았었거든, 마요르카에서. 근데 그때 감독 인터뷰 중에 감독이 직접 한 건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는데 아직 강인이는 활약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또 난리 났었거든. 벤투 감독이 그런 말이 있었어. 근데 활약을 해갖고 왜 안 뽑아요 이건데 벤투 감독은 또 생각하는 이미지가 달랐구나. 그래서 내가 이랬어. 벤투 감독이 강인을 불러다. 너 수비 백 안 하면 대표팀 안 뽑아. 그러면 무조건 백 갈 거다. 지도도 모르게 백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왜냐면 우리도 대표팀 해봤지만 대표팀이라는 거 우리 진짜 항상 꿈이잖아. 드림. 이것 때문에 대표팀이 안 뽑힌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기를 뛰는 거야, 강인이가. 9월 달에 이제 둘이 많이 소통하는 거 봤거든? 둘이 많이 통하니까는 그런 거에 소통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옆에서 지켜봤을 때 강인이는 벤투 감독이 기회를 준 게 아니고 강인이가 스스로 기회를 얻은 거야. 자기가 그거를 해서 이겨낸 거야. 그래서 경기를 뛴 거야. 근데 한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한일전 때 이강인이 원톱을 섰다. 크게 졌잖아. 그치? 그때 이유는 일본은 한일전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 코로나 시대인데도. 그래서 일본 해외파들이 그때 다 들어왔거든? 들어온 이유가 미리 소속팀하고 컨택을 했어. 그래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놨고 한국은 난 솔직히 2주 전에 알았어. 한일전 한다는 거. 코로나 시대에서 경기 없었잖아. 갑자기 2주일 전에 경기를 한다는 거야. 가야 된대. 그거 갑자기 소집해야 되는데 유럽파는 강인이밖에 못 온대. 어떻게 풀었대. 그래가지고 강인이만 오는 상황인데 강인이가 되게 힘들게 왔어. 경유를 2번 해서 왔어.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한 경기잖아. 강인이는 또 뛰켜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생각한 게 그건 거야. 원톱인 거야.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경기였거든. 진짜 슈퍼도 못 가게 만드는 거야. 산책도 못 해. 그러니까 경기를 진짜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어요. 이게 막 격리시키고 뭐 하면은 되게 신기한. 네가 옛날에 북한 얘기했잖아. 북한 예술이지. 코로나인가? 그때도? 아니야, 그때 코로나 아니었어. 아니야. 그때는 핸드폰, 모든 기계는 못 갖고 들어가, 우선. 경기장 안에. 아니, 북한에. 딱 사진 찍는 우리 포토이라는 친구 있지? 그 친구만 딱 사진기 하나 갖고 들어. 근데 딱 도착하잖아? 북한 공항에. 짐 검사하는데 2시간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평양에 4시쯤에 도착했거든? 짐을 찾고 나와서 빨리 호텔로 가야 되잖아. 근데 화장실을 한번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갔으면 나오래. 넬리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나갔지? 줄 서서 가게 만들어. 버스를 탔어. 가야 되잖아. 안 가. 걔네 나라를 안 보여주려고 안 가. 화나니까는 다 어두워져. 깜깜했을 때 그때 출발하는데 시속 30km. 30km로 버스가 가는 거야. 왜? 몰라. 안 보여주려면 빨리 가야 되잖아. 이미 다 깜깜해. 짧은 거리인데 1시간 넘게 갔어. 원래 호텔 갔다가 옷 갈아입고 훈련장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갑자기 더 뒤쳐져서 바로 경기장으로 갔어. 그래서 훈련하러 가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는데도 다시 몸수색 또 시작하는 거야. 몇 번을 훑는 거야. 계속 훑는 거지. 그래서 되게 귀찮게 만드는 거지, 우리를. 그리고 호텔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갔는데, 여기 막 책들이 있어. 그 대통령 책들 있잖아? 그거 절대 만지지 말고, 손짓도 하지 말라. 손짓도 하지 말라. 요거 표지가 이렇게 앞에 그분 얼굴이 나와 있잖아? 이렇게 뒤집지도 말래.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냐고 했더니 다 볼 수가 있다, 얘네들은. 도청도 할 수도 있고 다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한테. 그리고 로비에 나오면 우리가 식당을 들어가잖아. 식당이 1층에 오른쪽인데 왼쪽이 슈퍼였어. 가지 말라는 거야. 딴데 여기는 절대 못 간다. 그래서 식당 갔다가 호텔 들어갔다, 식당 갔다가 호텔 들어갔다, 그런 상황인데 험악하게 생긴 군인들이 그 앞에서 엄청 지켜, 우리를. 또 그 일부러 험악하게. 경기 때도 관중 꽉 찼대. 딱 들어갔는데 군인들만 총 들고 다 있어. 험악하게, 경기장에 험악하게. 얼마나 험악하겠어. 비겼지? 비겼지. 잘했다. 그때 진짜 험악했고. 근데 웃긴 거는 경기 끝난 다음에 갑자기 군인들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냐 하니까는 이제 경기 끝났으니까 군인 다 갔대. 그러면 저기 슈퍼 가도 되냐 하니까는 저 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장인어른이 담배 태우시니까는 뭐 오라지 뭐 이런 담배 사왔지. 가나전 끝나고 이제 퇴장을 당했어, 감독이. 끝나고 막 항의하다가 영건이가 퇴장을 당할 것 같아서 감독이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자기가 그걸 맞바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현장에서 뭐가 맞는 거야? 감독이 열받았잖아. 뛰어들어갔어. 우리도 뒤 따라 들어갔고. 막 따졌지, 안 주니까. 막 따지고 이렇게 돌아서고 욕을 했어. 감독님이 욕하는 욕이 있어. 뽀데스라고 했어.
포데스. 한 할 때 얘기하면은 심한 욕이고 어린애들하고 장난칠 때는 아이씨 이 정도야.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따지고 나서 돌아서면서 포데스 했어. 근데 그 심판이 그거 얘기를 알아들은 거야. 아, 포데스. 아. 계속 퇴장 준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선수들이 막 싸우니까는 근데 혹시나 얘네들 퇴장돼서 못 받을까 봐 그때 말리기 시작한 거지. 감독님은 이미 퇴장 받았어. 영건이의 퇴장 때문에 감독 퇴장은 약간 이렇게 그거네, 홍길동전 같은 거네. 퇴장을 당하니까 이제 포르투갈전 가장 또 중요한 경기에서는 이제 감독 없이. 그러면 그때 이제 분위기는 어땠어? 선수단 전체적으로 아니면 벤치 분위기 뭐 이런 거? 뭐 그때는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았으니까 예선에 우리는 포르투갈 스텝 있었잖아. 포르투갈이 몇 명 정도 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아 들었어요. 들었지. 다 친하니까. 왜냐면 얘네는 16강 진출 확정됐고. 근데 빠져도 못하는 애들은 아니잖아. 아닌데 여태까지 월드컵을 봤을 때 주 멤버가 빠졌을 때 3차전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포르투갈 이기면은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을 했어. 왜냐면 우루과이가 가나한테 강한 거 알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는 포르투갈만 잡자 하면은 우루과이 와서 잡아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했네. 감독님이 라카 직전까지 같이 다 미팅을 하고 다 훈련을 했고 가셨고 이제 세르지오가 밑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제 위에 감독님이 계시긴 했지만 세르지오가 감독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대처했지. 벤투 감독 자국 돌아갈 때 공항 나가지 않았나? 같이 나갔지. 좀 울고 뭐 그랬었어. 어땠어 심정이? 나는 울 마음은 없었는데 마지막 가신다고 하니까는 그 4년 4개월이라는 기간에 우리가 같이 해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면서 참으려고 했는데 감독님 마지막 인사할 때는 잘 안 우는데 안 우는데. 나 진짜 안 울거든. 너도 독하잖아. 와이프, 우리 아들, 딸이 나 눈물 흘리는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그때 어떻게 울 수가 있냐. 우리한테, 우리 아플 때도 안 울면서. 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4년을 같이 있었으면 진짜. 근데 정말 벤투 감독이 축구적인 면을 날 잘 가르쳐준 것도 있지만 정말 나를 한국 사람인데도 자기 식구처럼 나를 대해줬어. 포르투갈 5명,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 2명이잖아. 우리는 협회에서 는 2명의 코치진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 스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어디 가든 우리 스텝이다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를 더 많이 챙겨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좀 위기가 있었거든? 뭐 이거는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 때도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를 더 감싸주셨어. 너무 표현을 안 하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나 빼고 난 다 알잖아. 너 들으니까. 오해가 많아요. 표정 때문에. 아 진짜 정 많으시네. 벤투 감독이 그때 커피차를 한번 쏜 적이 있는데 너 2개 먹다 걸리고.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감독님이 그 커피차를 쏘셨는데 아니 선수들이 처음에 이제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안 먹더라고. 야 왜 안 먹어 했더니 저희가 먼저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간 거지 코치니까. 2시인가 스타트였는데 내가 한 10분 전에 간 거야. 먹었지. 근데 그 이후에 또 밥 먹고 왔는데 또 먹고 싶잖아. 그래서 먹다가 감독님이 너 몇 번째 먹냐고. 뭐 냉철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얘기 있을 때 커피차 싹 오니까 우리나라 정서의 젊은 애들이 사람이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넌 이제 대표팀 나온 거잖아. 그렇지 이제 12월 31일 날짜로 그럼 끝났지. 어떻게 다시 축구인으로 돌아온 거네. 원래 축구인이었는데. 벤투호가 아닌. 그치 이제 벤토가 아니지. 이제 한국 축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뭐냐면 벤투 후임 감독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네 얘기들 지금까지 들어보면 좀 업그레이드 돼 있을 때 이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그 한국인이냐 뭐 외국인이냐 요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꼭 벤투 감독을 안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한국 축구를 월드컵에 나갔을 때 이렇게 대등하게 맞붙을 수 있는 지도자가 좋지 않을까.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지도자를 축구협회에서 고민해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뭐 외국인과 한국인 뭐 둘로 나눠줬을 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훨씬 더 소신이 있지 않겠어? 나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도 외국인이 유럽 축구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장악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지? 그리고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나는 한번 해봐.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게 안 됐을 때 뭐 벤투처럼 히딩크처럼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이런 플랜을 주고 시간을 준다면은 뭐 금방 태욱이 너가 얘기한 것처럼 현대 축구에 맞기도 하고 하니까 소신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치? 자기 철학이 확실히 뚜렷해야 된다고 봐. 예전 축구 말고 세계에서 호평할 수 있는 지금 현대 축구에 합당한 철학을 가진 감독. 코치님들 생각하는 이제 한국 축구가 나아갈 길. 그치. 이거는 소신 있게 얘기해야 된다고 봐. 한국 축구를 위해서. 우리 한국은 유소년 선수들이 어렸을 때 12세, 15세 때는 제일 잘한다 그래, 유럽 사람들이.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순간 선수들이 왜 실력이 거꾸로 왜 그런 거야? 스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유소년에 있었을 때 느낀 거는 뭐냐면은